이제 해독 면역 치료를 하는데 식생활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오는 동안 계속 하는 건 뭐냐면 현미 채식으로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게끔 계속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금을 먹게 하고요.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유산균을 복용하게 하고, 아까 체온이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열치료를 하고 또 뭐 해독 치료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례만 보여드리고 제가 정리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여자애는 4세 여자아이입니다. 4세. 태어나서 1년 됐을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어요. 그래서 아토피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이거 이제 온몸이 다 이런 거예요. 다 찍을 수가 없으니까 못 찍은 건데, 여기 이제 뭐 피, 진물 뭐 이런 범벅에서 다녀요. 이렇게 범벅. 그래서 지금 4살이고 어린이집 다니는데 뭐 짧은 치마, 짧은 반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짧은 팔 입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런 것보다는 남들이 이제 애가 이러고 다니면요, 옆에 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제 나쁜 피부병인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엄마가 그 한의원 조무사였어요. 근데 이렇게 애가 점점 심해지니까 물론 스테로이드 계속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자꾸 쓰게 되잖아요. 상처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생각하기에 지금 4살인데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저희 병원 얘기를 듣고 왔는데, 문제는 자연치료를 하면요, 지금까지 계속 약을 써서 이걸 눌러놨잖아요. 얘가 잠도 거의 잘 못 잘 정도로 가려운데 그냥 약을 많이 써가지고 잠도 재우고 뭐 이렇게 눌러놨던 건데, 자연치료하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소가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냥 약 써도 힘든데 약을 안 쓰고 자연치료하게 되면 잠을 아예 못 잡니다. 뭐 진물, 뭐 피 막 범벅이 돼서 그냥 이렇게 맨정신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제가, 여러분 아토피 애들은요 뜨뜻한 데 가면 더 심해요. 막 긁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거 얘는 열체질이다, 열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토피는 이 심부 온도가 낮아요. 특히 배가 차고요. 체온이 낮아요. 그래서 열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애를요, 저희 열치료기가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으면요, 단 2, 3일만 해도 이렇게 꾸덕꾸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유산균을 먹입니다. 일단 먹이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열치료를 함께 하면서 빨리 좋아지는 거죠. 소금도 먹게 하고요. 10일 만에 이렇게 됐고, 20일째는 거의 지금 흉터만 남았죠. 이게 45일째입니다. 지금 흉터만 남았죠. 지금 이 아이가 저희 병원에 온 거는 한 달 반 정도만 밖에 안 왔어요. 처음에 매일 오게 하죠. 열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 심한 부위는 또 따로 또 열치료 다 해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반 정도 처음에 매일 오다가 3번 오다가 일주일에 3번 오다가 2번 오다가 1번 오다가 이제 안 오게 했는데, 이제 그만 오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이 딸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았죠. 근데 45일째 이렇고, 이제 2개월 됐을 때인데, 2개월 됐을 때 엄마가 이제 그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유산균 사러 왔죠. 깨끗하죠, 완전히. 지금 요거는 뭐, 지가 뭐 긁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거의 깨끗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치료하고 나면 싹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워낙 독소가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밀어내는 게 아니라서 이러다가도 엄마가 다 알아요. 이제 조금 호전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건데, 일단 뭐, 그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의 잠을 잘 수 있으니까요.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일단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애도 굉장히 명랑해지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유산균만 먹고 있어요, 지금은. 아까 이게 심했던 부위거든요, 심했던 부위. 심했던 부위가 이제 깨끗해졌죠, 완전히. 지금 흉터만 조금 있고요. 지금 이 케이스는 여러분 제가 처음 이거 발표하는 건데, 이 건선이라는 질병입니다. 건선. 여러분 주변에 건선 환자가 많아요. 작년에 제가 조선일보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70만 명인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근데 여러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의 다 가리고 다니거든요. 이런 분은 절대 짧은 팔 안 입어요. 입을 수도 없죠. 그리고 뭐 모자 쓰시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몰라요. 건선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분 때문에 지금 다른 분도 또 오시는데, 그분은 다리에 심하게 있는데 남들이 모르죠. 다 가리고 다니니까. 이분 자세히 보면요, 이분은 이제 건선이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그냥 살만 했어요, 몇 년 동안은. 근데 2, 3년 전에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2, 3년 전에 굉장히 이제 하여튼 그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이 있었어요. 뭐 일이 좀 잘 안 되면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독은요, 스트레스로 인한 독이에요. 24시간 작용하잖아요. 여러분 나쁜 독은요, 먹을 때 뿐이에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서 누굴 미워한다든지 용서가 안 되고 막 절망하고 분노하고 하면요. 이건 내가 잘 때도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꿈에서도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내 몸에 계속 독을 뿜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심해진 건데 자세히 보시면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분이 앉았다 일어나면요. 그냥 밑에 허예요, 허예.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은 이제 지금 나이가 49인데 10년 됐으니까 이미 결혼했죠. 결혼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죠. 부인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고 등을 보시면 등도 이렇습니다. 얼굴까지 이분은 제가 본 가장 심한 케이스인데 온몸이 이러세요. 온몸. 팔, 다리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분이 정말 괴로운 건 또 뭐냐면요. 건선이 가렵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 너무 가려운 거예요. 너무. 아예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수면제를 먹고 자요. 왜냐면 그 다음날 일을 하려면 억지로라도 자야 되니까. 글꾸라도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가려우니까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고 억지로 잡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환자를 저는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체온 관리해주고 소금 먹게 하고 전 아주 단순하게 치료합니다. 우리 몸은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연구를 하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뭐 세포 단위, 분자, 원자로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그건 알 길도 없고. 그러니까 논문 쓰긴 좋을지 몰라도 사람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시스템으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 시스템만 잘 돌아가게 해주면요. 몸은 건강하게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건강해집니다. 제가 뭘 많은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만 도와주면 몸은 스스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이제 이 장애독 면역 치료를 하는 게 유산균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금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온열 치료하는 거 포톤 이제 단순한 온열 치료는 아니에요. 이제 포톤 치료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 건선에 좋다는 걸 또 두 가지를 더 썼습니다. 크림까지. 근데 이분이 2, 3회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2번인가 3번 오신 다음부터 수면제 끊었어요. 일단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가려운 게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까지 수면제 전혀 안 드셨다고 그래요. 이때 끊고 나서. 이분이 26일 만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6일 만에 상당히 좋아졌죠. 여기 보면 그냥 좋아졌구나 이런데 등이 이랬었는데 26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인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좀 좋아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사진을 찍고 저는 잘 안 보는데 뭐라 그러냐면 전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등은 거의 다 났다 그러던데요. 이거예요 그게. 단 26일 만에. 이분이 뭐 대학병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보통 건선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쭉 계속 올리다가 이제 광선 치료라는 거 합니다. UV 치료를 해요. 그 광선실에 들어가서. 몇 가지 다 했는데 이제 뭐 아무리 치료해도 꼼짝 안 하니까 저희 병원 오신 건데, 춘천 사람입니다. 일은 하천에서 하시고, 이렇게 좋아졌죠. 여기도 26일 만에 거의 선명해졌죠. 그 다음에 팔도 지금 보면 굉장히 옅어지셨죠. 그리고 아까 심했던 이 자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수그러들고 있죠. 근데 아토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조금 같은 부위라도 한 곳은 악화, 호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 한 달 지나서 지금 두 번째 이제 2달째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해피해지셨죠, 얼굴이. 그리고 일단은 수면제 끄는 것만 해도 본인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유산균과 장내 미생물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제가. 미생물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 관리 이런 걸 했더니 이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35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68에 91kg예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죠. 오늘도 이분 보고 왔는데 이분이 결혼 전에 굉장히 말랐는데 결혼하고서 살이 엄청 찐 거예요. 그리고 이분 치킨집을 하시거든요. 새벽 3시까지 일을 해. 그러니까 밤늦게 뭘 먹고 뭐 그냥 기름길 많이 먹고 뭐 이러니까 살이 막 짧은 시간 너무 많이 찐 거예요. 거의 허리가 이렇게 막 들어갔어요. 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분을 이제 저희가 좀 치료해보자 해갖고 했는데 딱 이때 지금은 한 달 프로그램인데 이때는 11일만 했습니다. 10일 했더니 이분이 10일 만에 6.7kg가 빠졌는데 집중적으로 배가 빠졌죠.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점에서 요 끝까지 거리가 되게 짧아졌잖아요. 이렇게. 이분이 살이 엄청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제가 환자들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36세 남자 환자인데, 이분 지금 아마 한 달이 안 되셨을걸요? 177에 91kg인데요. 이분은 특히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복부가 많이 나왔어요. 남자들은 좀 특히 이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게 복부만 이게 볼록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복부도 나오면서 사실은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 하겠다 해서 한 달 프로그램 하셨는데 이분이 단 6일 만에요.
6kg나 빠지면서 거의 복부 이 지방만 쭉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하신 거 역시 유산균 먹으면서 이틀에 한 번씩 와가지고 열 치료 하신 거밖에 없어요. 소금 물론 열심히 먹어야죠. 소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얼굴도 완전히 젊어졌어요. 지금 뭐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고 이 부부인데요. 두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 아내가 아들만 넷을 낳았어요. 그 막내 아들을 난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 애기 날 때마다 배가 이제 하여튼 몸무게 5kg씩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애기 막내 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배가 이런 거죠. 165에 64.2kg.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했더니 10일 만에, 이게 본인이 찍어서 보내준 건데 10일 만에 여기 보면 보세요. 체중이 3.9kg가 빠지는데 거의 체지방이죠. 체지방.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약간 빠지는데 그건 떡대가 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무리 여러분 다이어트 하셔도 이런 팔뚝 살이 안 빠지거든요. 그런 게 잘 빠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며칠 전에 바바리 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런데요. 당신은 여기, 내가 분명히 여기 툭 튀어나온 거 알고 있는데 다 어디 갔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쓸데없는 살들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을 먹거나 뭐 칼로리를 줄여 먹거나 운동해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체인 이 사람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이용했더니 이 사람한테 필요 없는 살들이 빠지는 거죠. 근육도 적당히 빠지고 체지방이 집중적으로 빠지면서 부수적으로 얻는 거는 예쁜 몸매를 얻게 되는 거죠. 이분은 157에 69.5였는데 이분은 뭐 제가 인바디만 가져왔는데 23일 만에 3.4kg가 빠졌습니다. 체지방이 3kg죠, 그 중에. 근육이 0.2kg밖에 안 빠졌죠. 몸이 이뻐지셨겠죠, 이분도. 이분은 35일 만에 체중이 5.1kg가 빠졌는데 그 중에 체지방이 4.8kg가 빠졌어요. 근육은 거의 안 빠졌죠. 떡대만 좀 들어간 거죠. 이분은요, 58세 여자 환자신데 저희 생리학 교수님 부인이에요. 하다 보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학생 때 배웠던 그 교수님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오시면서 뭐라 하냐면, 저는 원래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이니까 조금만 좀 빠졌으면 좋겠대. 근데 이분이 그 1년 전에 1년 동안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PT사를 따로 붙여가지고 헬스클럽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5kg를 빼신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병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모셔가지고 5개월을 시어머니 간병하시고 하느라고 운동 하나도 못한 거예요. 5개월 운동 못하니까 그대로 5kg가 찐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노력한 게 5kg 그대로 찐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 오신 건데 자기는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는 않는데 조금만 빠졌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일단 해보시자고. 근데 이분은 본인이 운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운동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하시면 좋다. 여러분 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운동 뭐 먹는 것만은 안 되고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운동 하시겠다고 제가 얘기했죠. 격렬 운동 하시지 말라고. 여러분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연세가 되시면. 그럼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이 국가대표 운동선수 이런 사람이 말년이 아픈 데가 많아요. 그건 너무 극한 운동을 하셔가지고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서 노화가 촉진되고 몸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유산소 운동만 하시라 그러죠. 이러면 러닝머신밖에 안 하세요. 이제 헬스클럽 가셔가지고. 근데 하여튼 운동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변했어요? 11일 만에 2.2kg가 빠졌어요. 이것도 좀 꽤 빠지신 거야. 1년에 5kg 빠지신 분 비하면 11일 만에 2.2kg 빠졌으니까. 근데 체지방이 4.6kg가 빠졌어요. 인바디 해보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서 24.2에서 19.6으로 빠졌잖아요. 4.6kg가 빠지고 근육이요 1.4kg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분이 운동을 하시니까. 근육이 무슨 떡대가 생긴 게 아니라 붙을 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보시면 미생물을 이용, 장내 미생물 관리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소위 이제 이런 게 빠져요. 여기 여성들은 이 브레이저 이 끈 사이 이게 울리불리한 게 보기가 싫잖아요. 그런 게 빠지는 그건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미생물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좋은 다이어트법이 이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사실 몸을 리셋하는 거예요. 새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고지혈증, 당뇨 뭐 이런 게 다 좋아지죠.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분이 진짜 저는 너무 놀랍고 너무 재밌고 이제 뭐 학회 때도 좀 보고하고 싶은 분인데 50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75에 109kg예요. 109kg. 108.9니까 109kg. 우리 남편이 지금 177이거든요. 키가. 몸무게 얼마죠? 75kg인데 좀 많이 늘었네요. 75kg인데 이분이 거의 109kg니까 우리 남편보다 키가 작은데 완전 거구입니다. 배가요 완전 남산 같아요. 이분 보면 답답해요 막.
근데 이분이 이 프로그램 하시겠다고 왔는데 이분이 오신 이유는요. 이게 배가 이래요. 지금 정면 사진 없어서 그렇지 엄청납니다. 엄청나. 근데요. 이분이 비만 때문에만 오신 건 아니고요. 지방간이 있어요. 지방간. 너무 살이 찌니까. 살이 찌다 이제 간에도 기름이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가 보통 42야. 45 미만인데 177에 216이에요. 거의 간염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또 중성지방이 429예요. 150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방간이 있죠. 중성지방 높죠. 피가 거의 걸쭉한 상태입니다. 지금 끈적끈적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몸이. 그래서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약 먹기는 싫고 약 먹어도 사실 이거 잘 안 떨어지거든요. 약은 또 역시 대증치료니까 약은 또 다른 또 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오신 건데 이분은 치료했습니다. 똑같이 장해동 면역치료했어요. 치료는 똑같아요. 유산균 드시면서 열치료하면서 이제 소금 먹고 하시는 건데 이분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한 달 후에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보기 좋고 주변 사람들 다 놀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한 달 후에 체중이 5.4kg가 빠졌어요. 한 달 만에 이것도 굉장히 놀랍잖아요. 아까 그분은 1년에 5kg 뺐다는데 이것도 그런데 체지방이 얼마 빠졌어요? 7.3kg. 내장지방이요. 아까 14였는데 12로 떨어졌습니다. 12. 내장지방 빼긴 진짜 힘든 거거든요. 12로 떨어지고 중요한 게요. 이게 그저께 제가 확인한 수치인데 간 수치가요. 177에서 64, 216에서 118로 떨어졌어요. 무슨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성지방 429에서 223, 한 달 만에. 여러분 약으로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해피해져갖고 지금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계속 하시기로 했는데 우리 몸이 사실은 많은 걸 뭘 해줘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히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지키시면 된다는 거고 사실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이라고. 몸이 잘 돌아가면요. 쓸데없는 균들이 안 산다니까요. 무좀이 곰팡이 균이잖아요. 곰팡이 균이 왜 살았어요? 내 몸의 환경이 나빠서 걔가 살 만한 조건이 됐던 거예요. 근데 내 몸의 환경이 좋아지고 영양분이 충분히 되니까 무좀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스스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른 것도 다 좋아지고 뭐 습진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월경통도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의 앞길에 많은 행복과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